안녕하세요. 밖에 오는 술의 김지훈 선생님입니다. 저와 함께 한양대학교 상경계열 논술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뽑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전반적인 수시 전형을 보면 한양대가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과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전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학생부 위주 전형에 지역 균형 있고 종합 있고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크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논술 수자를 다룰 건데 논술 수자가 총 257명입니다. 자연계열이 174명, 인문이 35명, 상경 48명이죠. 작년에 비해서 30% 정도가 감소한 상태예요. 작년에 37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계열 안에 의예과가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예과 논술은 이게 문과도 할만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라서 한번 같이 정리는 해볼 거예요. 자, 요 정도로 전체 인원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우리는 상경계열의 특화에서 얘기할 건데 여기에 플러스 의예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은요 1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11월 27일 큰일 났어요. 자,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오전에 봅니다. 오전에 9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시간이 아니에요. 90분이에요. 시험 좀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11시 15분에 끝나서 그 다음 학교 갈 때까지 3, 4시간 정도 여유가 있다면 그 다음 학교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2개 보는 거 좀 힘들긴 하죠. 자, 여기에 보면 좀 이상하죠. 공과대학 여기 왜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정보시스템학과가 논술로는 상경계열에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을 그러니까 지금 문이과가 구분이 없는 상태니까 이런 거는 사실 옛날 스타일의 얘기긴 한데 인문계열 학생들을 요구하는데 학과는 공과대학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과냐 문과냐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 따지지 않잖아요. 항상 모든 대학은 대학에서의 전공을 계열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공과대학에 포함되어 있지만 공돌이가 되는 거지만 상경계열 논술을 보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과학대학, 경제금융대학, 경영대학 해서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인문계열이고 마지막에 의예과가 여기 오후에 보고 있죠. 의예과도 상경계열 논술 시험과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요일에는 완전 자연계열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이렇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모집 인원 한번 볼게요. 모집 인원을 보면은 경제금융학부가 총 11명, 그 다음에 정책과학대학의 정책학과 행정학과가 10명인데 이게 6명, 4명입니다. 6명, 4명에서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영학부 제일 많죠? 18명. 파이낸스 경영학과 제일 빡센 학교죠. 5명이고 공과대학에 있는 정보시스템학과 4명, 그다음에 이해과 8명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인원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줄어드는 거고 그 중에서 안 줄어든 데도 있긴 합니다. 파이낸스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안 줄어든 거죠. 5명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줄은 건 아니고 한두 명에서 경영학부만 좀 많이 줄었어요. 이게 22명에서 8명으로 해서 4명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 감소가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도록 하고 중요한 거 또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 인문이라고 돼 있죠. 이게 왜 인문이라고 돼 있냐? 이게 대학에서는 계열이 인문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 요강을 봐서 입시 요강을 딱 다운받아 봐가지고 거기에 한양대학교 2022학년도 입시 요강 또 보잖아요. 그러면 정책과학대학 여기 있죠. 얘 자체가 계열이 인문 계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도 인문 논술 볼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논술 전형 안내를 보면 얘네는 근데 논술은 상경으로 볼게라고 써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대학에서의 계열은 인문 계열인데 논술은 상경으로 보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차라리 근데 또 여기가 계열을 상경이라고 하기에는 대학에서는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대학 안에서는 인문 계열이죠 사실 여기가. 근데 논술만 상경계열로 본다. 요거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입시 통계를 한번 보면요. 정책대학 자체가 이제 2021학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모집을 하는 거라서 이전에는 논술 전형 자료가 없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 일단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률이 1년 전에 비해서 다 대폭 감소했습니다. 의대만 크게 감소 안 했는데 어쨌든 감소를 좀 많이 했어요. 이게 뭐의 영향인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더 중요해요. 점수를 보세요. 논술 점수. 이게 지금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점수예요.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점수인데 대부분 최초합이 최종합입니다. 여기가 보통 이제 충원이 잘 안 돌아요. 충원이 한 과에서만 돌았을 거예요. 경영학부였나? 한 군데만 충원되고 나머지 충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 점수의 평균 점수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2020학년도 점수를 보면 굉장히 높죠. 2019학년도 점수랑 비교해서도 되게 높죠. 이게 뭐냐면은 수학 난이도 때문에 그래요. 수학 난이도가 조금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20학년도 때 수학 문제가 난이도가 쉬웠어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확률 통계 문제랑 비슷한 거라서 뭐 해봤자 뭐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할 게 많았던 거. 그러니까 계산이 조금 오래 걸리고 사건이 좀 많았던 거. 그 정도의 확률 통계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19학년도 문제가 좀 복잡했었습니다. 이게 문제풀이도 엄청나게 길고 특히 2번이 난리가 났었어요. 2번에서 그 시그마 하려면 난리가 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3번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확 뛰었죠. 그런데 다시 점수가 어느 정도 조금 하향됐습니다. 다시 하향됐어요. 조금 줄어들었죠. 이게 뭐냐면은 역시 수학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수학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서 어려웠는지는 뒤에 가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수학 교과 과정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의예과도 있긴 한데 의예과는 완전히 수학 논술이 자연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과 수학을 봐야 돼요. 점수 꽤 높죠. 그러니까 이과 수학에서도 사실 의대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글쓰기를 포함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 수학 문제가 이과 거라고 해도 여기는 최상위권 친구들 오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뭐 반영 비율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반영 비율은 논술 80에 학생부 종합평가 20. 학생부 종합평가는 요걸 보셔야 돼요. 출결, 수상경력, 봉사활동, 교과 성적 안 들어갑니다. 성적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생활 성취도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뭐 수상경력에 의해서 조금 이제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하죠. 하지만 수상경력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수상경력이 있다고 해서 점수가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봤죠? 논술 점수. 그걸 보면 알듯이 학생부 종합평가 20%보다는 논술 점수 80%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출결 봉사만 웬만하면 문제 없게만 만들어주고 논술 잘 보면 됩니다. 논술 실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만 잘 이해해 주면 돼요. 자, 이제 논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건데요. 뭐 인문계열은 인문계열 설명 연장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수리논술이 있는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인문논술과 수리논술 2개, 의예과도 마찬가지로 인문논술과 수리논술 각각 이제 크게 2개로 나누는데 수리논술은 그 안에서 뭐 소문항들이 나옵니다. 보통 상경계열은 3문항 정도 나와요. 4문항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3문항입니다. 그냥 3개 중에 하나가 뭐 2개가 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3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문논술은 동일하게 600자인데 문제의 형식은 이게 좀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냐면 상경계열 인문논술 형식이 보통은 뭔가 적용 내지는 평가 이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뭐 어떤 그 구성 요소가 있으면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설명해봐라 아니면 평가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게 갑자기 자료 해석으로 확 바뀌었었습니다. 2020학년도죠. 그러니까 자료 해석, 자료만 6개 주고 알아서 해봐. 뭐 문제 한 줄이에요, 그냥.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또 그냥 글쓰기로 다시 나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약간 갈피를 잡긴 힘들어요. 의예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600자 형태인데 문제가 똑같은 건 아니고요. 문제가 조금 다른데 약간 일반적인 논술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쉬운 글쓰기 요 정도. 그러니까 글쓰기 맥락은 상경계열 쪽의 글쓰기가 조금 더 어렵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수료논술은 반대죠. 자, 상경계열 수리논술은 당연히 인문계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수학 1, 2,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쪽 파트에서만 뭐 문제를 출제하기로 돼 있고 의예과는 자연계열과 상동, 그러니까 자연계열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미적분과 기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기하를 배우지 않은 학생은 아마 문제를 풀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기하는 웬만하면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한양대는 충분히 내고도 남을 학교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뭐 이렇대요. 인문논술 이렇대요. 가볍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문제를 보는 게 훨씬 낫죠. 자, 문제를 보면요. 일단 글쓰기 문제. 자, 문제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와 나가 다의 기업 A채용에 주는 시사점을 서술해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좀 적용하고 평가하고 뭐 이런 식의 문제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AI 면접이 기업 성취도 도움일 건지 평가해라. 자, 평가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자료만 싹 넣고 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시문을 놓고 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문제. 자, 우리가 지금 600자 정도의 글을 쓴다고 치면 대략
조금 문장이 길어지는 걸 감안해서 10문장에서 한 15문장 이내로 이 문장 수가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럼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문장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에다가 문장 몇 개를 할애하고 여기다가 문장 몇 개 할애할 거냐. 여기가 뭐 대략 5개에서 6개, 여기가 뭐 6개에서 7개, 요 정도 되는 형태가 일반적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계획을 잘 세우고 글을 써야지 깔끔하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글을 쓰기는 최대한 30분 내에 완료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60분은 전부 다 수학 문제에 할애를 해도 풀기 힘들거든요. 자, 수학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수학 문제는 일단은 첫 번째는 원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사실 조금 쉬웠어요. 이게 대부분 학생들이 이 문제는 그나마 좀 괜찮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과거 유형의 문제입니다. 뭐 이게 원이 있으면 이렇게 원 위에 있으면 점이 만들어져라.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어떤 점이 0,2니까 뭐 여기 있다고 쳤는데 얘가 요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동하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요거 삼각함수 문제에서 약간 난이도 있는 내신 문제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연결시켜야 되냐면은 확률 변수에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사실은 독립시행입니다. 어떻게 독립시행 문제도 이런 문제 있어요, 실제로. 과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찾아보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2-1번이죠. 문제 2-1번 같은 경우는 보통 교과과정에서 봤을 법한 문제를 조금 길게 풀기 정도로 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교과서나 그 문제집에 보면 있을 텐데 이거보다는 조금 쉬운데 이건 사실 그냥 가지수가 좀 더 많구나, 약간 더 귀찮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2번부터 시작되죠. 자, 문제 2번. 야, 말도 안 되는 점화식 나왔죠. 점화식입니다. 자, 요거는 근데 모의 문제에서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점화식을 주고 이 점화식을 해석한 다음에 조금 복잡해 보이는 시그마를 해결해라. 근데 이 점화식을 해결하면 사실 요 수열 자체가 생각보다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화식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점화식, 우리가 교과과정에 봤던 일반적인 점화식보다는 좀 더 어려워요, 이 점화식이. 왜냐면은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라는 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뭐 여기서 시작하는 방식은 사실은 뭐 간단하게 보면은 요거랑 요걸 보면서 이게 B랑 C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거 적당히 연립해가지고 B 또는 C를 정리해야겠구나. 근데 뭐 B를 해석할까 C를 해석할까 이거는 뭐 해보면 안다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일단 간단하게 먼저 얘기해주면 요걸 통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CN이 루트 bn분의 1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넘긴 다음에 루트 씌운 거죠. 그 다음에 cn, 여기 있는 cn을 전부 다 루트 bn분의 1로 바꿔치기 해버린 다음에 양변에 루트 bn분의 1을 곱해버리면 뭔가 식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이걸로 bn의 점화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bn을 확인하냐면은 사실 점화식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의 관계식이죠. 그럼 bn 플러스 1이 있고 bn이 있으니까 요 식에서 bn의 점화식을 찾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되면 bn이 등차 수열과 비슷하다. bn이 등차 수열은 아니긴 한데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계산을 많이 해보면 충분히 나오는데 이것도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게 맞구나 정리하고 답 쓰는데 적어도 최소한 20분에 30분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 생각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뭐 이건 거의 뭐 난리 난 문제죠. 그냥 읽어보면 도대체 이건 뭔 소리냐 라는 생각이 들긴 할 겁니다. 자, 뭐 풀어본 친구들도 이건 너무 어려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사실은 이과에서는 일반적인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왜냐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도형 안에서 특정 영역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한다, 함수식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함수의 변수는 t다. 얘가 변하면 여기 위치가 변하면서 모양도 같이 변한다. 그때 이 넓이를 어떤 t라는 변수를 통해서 표현하는 식으로 정의하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뭐 적분은 나중 일이에요. 적분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모양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형태의 식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모양은 넓이를 구할 수 있어. 근데 이 모양은 안 돼. 그러면 얘는 내가 알고 있는 모양 중에서 어떤 것들이 변형되고 빠지는 형태야.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원래 이렇게 푸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그냥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만들어요. 이게 선을 쭉 만들어서 여기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여기도 똑같이 T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요 파트, 요 파트, 요 파트가 다 똑같은 도형이 돼요.
그래서 전체에서 요 삼각형을 빼낸 다음에 3분의 1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는 건데 이걸 생각해내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많은 학생들이 손을 못 댄 문제였습니다. 이것만 할 줄 알면 생각보다는 간단한 문제가 되긴 해요. 물론 이 삼각형,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살펴본 거와 같이 한양대학교 문제, 수학이 가장 어렵습니다. 수학 문제를 잘 푸느냐, 상경계열, 수학 문제 3문제를 다 맞으면 나 붙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붙겠는데요. 1번 문제만 이상하게 안 쓰면. 자, 그래서 한양대학교 상경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학 실력을 확실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지금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2등급 안에는 들어가야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문제 봤죠? 이거 60분 안에, 아까 3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답도 써야 돼요. 정리해서. 물론 답을 아주 깔끔하게 잘 쓸 필요는 없어요. 웬만큼 답이 구성이 제대로 됐고 답이 필요한 요소 다 쓰고 정리만 했으면 답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실력 키우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다. 글쓰기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딱 준비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서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한양대학교 상경계열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지금부터 수학 공부 열심히 합시다. 자, 화이팅입니다.